감각통합과 아동 2장, 감각통합 발달의 관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신생아에서 아동기까지의 감각통합 발달, 아동기 발달의 기본 원리, 발달 단계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생아에서 아동기까지의 감각통합 발달에서 7세경 아동은 주변의 세상과 신체의 감각, 환경에 대해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일어서는 것을 배우며 아동은 말하는 방법과 소리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배워요. 아동은 무수한 가구, 옷, 신발, 먹는 도구, 장난감, 연필, 책,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물리적인 힘과 상호작용을 하는 법을 배우고 주어진 환경을 아동에게 감각 정보를 주고 아동이 정보를 사용하여 감각통합을 발달시키고 효율적으로 상호작용하게 돼요. 강화통합 기능은 자연적 순서로 발달하고 모든 아동은 동일한 기초적 순서를 따르며 어떤 아동은 더 빠르게 발달하고 어떤 아동은 더 느리게 발달하지만 모든 발달은 비교적 동일한 길을 따라요. 감각통합 발달의 정상적 순서에서 크게 뒤처진 아동은 생활하면서 또는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데 문제를 가져요. 당신은 아동이 스스로 감각운동 처리 과정을 조직화하는 방법을 알아보기 위한 전문적인 자격을 갖출 필요는 없으며 당신이 해야 할 것은 하루 동안 아동을 지켜보는 것이 전부예요. 당신은 신경계를 볼 수는 없지만 신경계의 활동을 방해하는 행동들을 볼 수는 있어요. 강화통합 기능은 자연스러운 순서에 의해 발달한다. 어떤 아동은 더 빠르게 그리고 어떤 아동은 더 느리게 발달한다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두 번째, 아동 발달의 기본 원리에서 모든 아동에게서 볼 수 있는 기본 원리가 있으며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조직화하는 것이고 7세 아동의 생활에서 대부분의 활동은 신경계에서 감각을 조직화하는 처리 과정의 한 부분이에요. 신생아는 보고, 듣고 신체적으로부터 감각을 느끼지만 이 감각들을 조직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주변의 많은 것들의 의미를 알지 못해요. 신생아는 세상과 관련하여 신체가 어디에 있는지 혹은 손에 잡는 물건이 어떠한 모양인지, 혹은 소리의 의미가 무엇인지, 혹은 물건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알 수 없어요. 아동은 감각을 경험함에 따라 점차 신경계 내에서 감각들을 조직화하는 것을 배우고 그것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해 나가고 또한 특정한 감각은 집중하고 다른 것을 무시하는 방법을 배워요. 유아기의 서툴고 갑작스러운 움직이는 아동기 때부터 좀 더 부드러워지고 좀 더 정확하게 돼요. 또한 아동은 복잡한 언어의 움직임을 배우고 감각을 조직화함으로써 아동의 감정을 조절하는 것을 배워요. 더 오랜 시간 조직화하는 것을 배우며 유학에서 화를 내게 하는 몇 가지의 상황은 후에 더 나이가 든 아동에게 지식과 만족감을 줘요. 2-1 적응 반응을 통한 조직화에서 최고의 감각 운동 조직화는 감각에 대해 적응 반응을 하는 동안 일어나며 이것은 사람이 환경과 신체를 창의적으로 유용하게 방법을 다루는 것을 반응이에요.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 일어난지 보기 위해 머리를 돌리고 누군가와 부딪히고 다시 균형을 잡기 위해 몸무게를 이동시켜요. 배 위에서 신생아를 높여놓고 숨을 좀 더 쉽게 쉬기 위해 머리를 들어 옆으로 돌리며 나이가 많은 아동은 옷을 입고 장난감으로 놀고 자전거를 탈 때 많은 정음 반응을 요구해요. 아동은 새로운 감각과 운동 기능을 발달시키기 위해 도전적인 활동들을 즐기도록 설계되어 있다라고 해요. 우리는 감각을 적응하고 신체가 적응 반응을 하기 전에 우리는 신체와 환경으로부터 감각을 조직해야 하며 우리는 신경계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안다면 상황에 적응시킬 수 있어요. 아동이 적응 행동을 할 때 우리는 아동의 뇌가 효율적으로 감각을 조직화했음을 알게 되고 각각의 적응 반응으로부터 만들어진 반응은 감각이 더 잘 통합되도록 이끌며 잘 조직화된 적응 반응은 뇌를 더 조직화된 상태로 만들어요. 감각을 통합하기 위해서 아동은 감각들에 더 적응하려고 노력할 것이며 그네 위에 있는 아동은 중력 강향에 반응하기 위해 신체를 움직일 것이고 아동의 움직임은 이 감각들을 조직화하기 위해 신경계를 돌릴 것이에요. 아무도 아동을 위한 적응 반응을 만들어줄 수 없고 스스로 해야만 하고 아동은 새로운 감각과 운동 기능을 발달시키기 위한 감각을 통합하고 적응 반응을 만드는 데에 즐거움을 줘요. 자전거를 타는 아동을 보면 당신은 어떻게 감각 경험들을 정음 반응으로부터 이끌고 정음 반응이 감각 통합을 이끄는지 볼 수 있을 것이에요. 아동은 균형을 잡기 위해 신체의 움직임과 중력의 끌어당김을 느끼고 아동이 중심을 벗어나거나 떨어지기 시작할 때 아동의 신경계는 떨어지는 감각을 통합하고 적응 반응을 형성해요. 적응 반응은 자전거에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체중을 이동하는 것이에요.
정음 반응이 형성되지 않거나 너무 느리게 만들어지면 아동은 자전거에서 떨어져요. 만약 아동이 반복적으로 정음 반응을 만들 수 없다면 아동은 신체의 중력 감각에 대해 훌륭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는 것을 피하게 될 것이에요. 모든 아동에게는 감각통합 발달을 하기 위한 큰 내적 동기가 있어요. 추가적으로 적응 반응은 자전거를 운전할 때도 필요하고, 그래서 아동이 원하는 장소를 갈 수 있게 하며, 자전거를 탄 아동이 나무가 있는 곳을 알기 위해서 아동의 신경계는 신체 감각을 함께 시각과 중력의 당김을 통합해야만 해요. 그때 이 감각들이 나무 주변의 길을 계획하는 데 도움을 주고, 더 빠르게 자전거를 탄다면 감각 자극이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적응 반응을 해야만 해요. 만일 아동이 나무를 도친한다면 그것은 아동의 신경계가 감각을 통역하지 않았거나 충분히 빨리 일어나지지 않았음을 의미하고, 아동이 성공적으로 자전거를 탄 후에 내리면 그의 신경계는 신체 주변의 공간과 중력에 대해 더 잘 알고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게 돼요. 이것이 감각통학이 발달되는 방법이에요. 2-2 내적 동기에서 모든 아동은 감각통합 발달을 하고자 하는 큰 내적 동기가 아동에게 기거나 서거나 오르는 것을 요구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아동을 그런 방향으로 발전해요. 감각통학을 위한 내적 동기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도 발달할 수 없으며, 내적 동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감각운동 발달을 거치고 내적 동기는 보통 자동적으로 생겨요. 발달 단계에서 아동은 더 복잡하고 성숙한 발달의 기초가 되는 블러쌓기를 위해 활동을 사용하며, 아동이 각각의 감각과 운동 요소를 성취하기 위해 활동은 계속 연습해야 해요. 아동은 새로운 것을 하기 전에 기초적 발달 단계의 것을 연습하고, 걷기를 위한 블러쌓기는 쉽게 볼 수 있어요. 머리를 똑바로 유지하는 것은 앉기 전에 해야 하고, 내벽이기는 두 발로 걷기 전에 해야 해요. 보이지 않지만 감각들 또한 불러쌓기 단계를 발달하며, 처음 아동은 신체 주변의 감각과 중력과 관련된 감각들이 발달하고, 이것들은 신체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소리로 듣는 감각 발달을 위한 불러쌓기가 이루어져요. 읽기에 필요한 시지각은 유아기와 아동기 초기에 감각 운동 활동을 통해 형성된 많은 불러쌓기의 최종 결과물이고, 모든 학습 능력과 행동과 감각적인 성장도 동일해요. 모든 것은 감각과 운동 기능을 위해 쌓아지는 것이에요. 아동은 더 복잡하고 성숙한 발달을 위해 불러쌓기를 위한 활동을 시작해요. 발달 단계, 감각통화의 경로에서의 중요한 단계인 1개월에서 7세까지의 발달에 대해 알아보아요. 1개월에서 촉각은 신생아는 이미 반사적인 움직임으로 반응하고 신체 감각을 회상할 수 있고, 촉각은 자궁에서 몇 달 동안 잘 작동되었어요. 신생아가 음식을 찾는 것에 돕기 위한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적응 반응이며, 만일 당신이 부드럽게 신생아의 뺨을 만져주면 신생아는 당신의 손 쪽으로 머리를 돌릴 것이에요. 신생아를 눕혀주었을 때 옷이 얼굴 쪽으로 가게 되면 신생아는 머리나 팔을 움직여 옷을 치우려고 노력할 것이고, 비록 이 초기적 반응은 자동적이지만 감각들이 의미 있고 멋적 있는 방법으로 일어나기 위한 반사로 통합되어야만 해요. 젖은 기저귀의 감각은 신생아가 불편함을 느끼도록 하고, 반면에 엄마의 손은 편안함을 느끼도록 해요. 그러나 신생아의 신경계는 만지는 곳의 차이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만져지는 곳을 잘 말할 수는 없어요. 촉각은 이 시기의 감정적인 만족의 근원으로서 더 중요하며, 신생아와 엄마 사이의 촉각은 신경계 발달을 위해 필수적이고 모와 애착 관계를 발달시켜요. 1개월 동안 신생아는 자동적으로 손바닥에 닿는 어떤 물건이라도 잡아요. 이 반사는 신생아가 떨어지지 않게 무언가를 잡는 데 도움을 주고, 신생아는 손가락을 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초기 몇 달 동안에는 주먹을 헐렁하게 쥔 상태로 굽혀져 있어요. 2개월에서 중력과 움직임은, 신생아는 또아 내의로부터 중력과 움직임의 감각에 대한 반응을 보여요. 만일 당신의 팔로 아동을 들어올린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30cm 정도 떨어뜨린다면 신생아는 놀란 반응을 보이고 팔과 다리에 무언가를 잡기 위해 움직일 것이에요. 신생아는 내의로 떨어지고 있으니까 자신을 보호할 무언가를 잡으려고 메시지를 보내요. 몸 전체를 구부리거나 굴곡되는 움직임은 첫 번째 전체 신체 운동의 패턴이며, 지나는 수백만 년 동안 생존을 위한 행동으로 형성되며 즉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우 느리고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1개월의 신생아는 부모님의 어깨 위에 머리를 올려놓고 있을 때 간헐적으로 머리를 들어 올리려고 노력해요.
이것은 중력의 끌어당김이 뇌의 일부분을 자극하기 때문에 일어나고 차례로 머리를 들어올릴 때 목 근육이 활성화돼요. 몇 주 뒤 이 적은 반응은 신생아가 엎드려 누운 자세에서 그의 머리를 들어올릴 수 있도록 발달하며 똑같은 신경학적 기전은 계획적인 노력 없이 어른들이 머리를 똑바로 들어올려 정렬을 유지하도록 해요. 그러나 2개월에는 여전히 미성숙하여 신생아의 머리가 비틀어지고 지지가 필요해요. 모든 어머니들은 아동을 안고 있거나 조금씩 흔들어준다면 편안해하고 항상 조용해진다는 것을 빨리 배워요. 추가적으로 아동을 안아서 흔드는 것은 다른 감각과 자신의 몸의 움직임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블록을 쌓는 중요한 감각을 제공하는 것이에요. 당신이 실제로 뇌에서 이러한 것들이 일어난 것이 보지 못할지라도 당신은 쉽게 아동을 안겨서 흔드는 것을 원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고 아동을 행복하게 하는 감각을 통합되어지는 경향도 있어요. 1개월에서 근육과 관절 감각은 평균 한 달 된 신생아는 자신을 안고 있는 사람의 팔과 몸에 만져 자신의 목을 적응시키며 신생아는 근육과 관절을 통해 적응하는 방법을 느껴요. 이후 근육과 관절은 나이프와 포크를 사용하는 방법과 정글짐을 어떻게 오르는지에 대한 감각을 알려줘요. 그러므로 첫 몇 달 동안 아동은 되는 대로 우연히 나타나는 많은 움직임을 만들고 이후 잘 조직화돼요. 똑바로 누워있을 때 아동은 자신의 팔과 다리를 놀이로 밖으로 밀어낼 것이에요. 엎드려 있을 때 아동은 교대적으로 이어가는 움직임을 만들 것이며 이 움직임은 아동의 근육과 관절의 내로부터의 감각을 움직임을 생성하도록 신경계에 자극하기 때문에 일어나요. 근육과 관절의 감각은 머리를 한쪽으로 돌릴 때 뇌에게 말하며 이것은 긴장성 못반사로 알려진 반응을 활성화시키고 다른 팔이 주관절에서 구부러지는 동안 한쪽 팔은 신전되어 펴지도록 해요. 첫 몇 주 동안 이 반사는 팔의 움직임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이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엎드려 누워있을 때 종종 다른 팔이 굽혀져 있는 동안 한쪽 팔이 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긴장성 못반사가 우리 전 생애 동안 팔에서 근긴장도에 영향을 미칠지라도 그것은 영향은 6세경 대수롭지 않게 돼요. 감각통학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은 반사가 종종 과활성화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 치료사들은 감각통학의 어려움에 대한 징후로서 긴장성 못반사의 광활성화를 볼 수 있어요. 1개월에서 시각은 신생아가 어머니의 얼굴과 다른 의미 있는 물체를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1개월 때의 시각은 잘 조직화되어 있지 못하여 신생아의 초점은 흐릿하고 복잡한 형태나 색을 구별하지 못하며 신생아의 촉각과 움직임에 대한 감각에서 위험을 감지할 수는 있지만 시각을 이용하지는 못해요. 시각 발달의 첫 단계는 눈이 물체나 다른 사람의 움직임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배우고 머리의 움직임을 이유에 나타나요. 적은 반응은 눈과 뇌로부터의 중력과 움직임 감각의 결함으로 목 주변의 근육으로부터 오는 감각을 요구해요. 동물이나 사람 또는 장난감이 움직일 때 신성하게 각성되고 즐거워하는 것에 주목해보면 눈으로 그것을 쫓는 능력을 연습할 수 있게 해줘요. 1개월에서 소리는 2개월 된 신생아가 딸랑이 또는 벨소리에 반응하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한지는 몰라도 사람의 목소리에도 반응해요. 아기는 고개를 돌리거나 웃을지도 몰라요. 간단한 소리에 대한 반응은 말하기 발달의 첫 불로 쌓는 것이에요. 아기는 또한 작은 목소리를 만들어내며 이런 소리의 원인이 되는 목 근육의 수축은 뇌의 언어 영역 발달을 돕는 감각을 생산해요. 1개월에서 냄새와 맛은 머리에서 잘 조직화되어진 다른 감각은 아마도 후각이에요. 살 달 동안 중요한 역할을 할지도 모르며 중력, 움직임, 촉각과 같은 감각은 사람이 지내하는 것으로부터 동물의 진화에서도 일찍 나타나요. 후각은 더 발달되지 않고 시각과 촉각과 같이 나이가 들면 더 정교해지며 신생아는 맛을 잘 봐요. 빠는 것은 맛을 보고 냄새를 맡는 것부터의 적은 반응이에요. 신생아는 항상 태어나서 반사를 가지고 첫 1개월에 신생아는 특히 자신의 몸과 중력으로부터의 감각에 대해서 이미 적절한 적응 반응을 수행하며 많은 반응은 출생 전에 신경계를 만들어지고 중력과 움직임과 촉각에 대한 감각에 의해 작동돼요. 2, 3개월에서 눈과 목은 아동의 운동 기능은 머리에서 발 쪽으로 발달하며 눈과 목을 조절할 수 있는 몸의 첫 부분이고 머리와 눈의 안정성 유지는 매우 중요한 생존 기능이에요. 시지각은 어떤 물체를 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포함하며 흐릿하고 움직이는 물체가 나타나면 눈의 물체는 안정적인 이미지를 인식하고 목은 머리를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야 해요. 이것을 위해 뇌는 3가지 종류의 감각을 통합하며 첫 번째 뇌로부터의 중력과 움직임 감각, 두 번째 눈 근육으로부터의 감각, 세 번째 목으로부터의 감각.
뇌는 눈과 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을 알고 함께 이 세 종류의 감각을 입력해요. 아동은 방을 스캔하고 사람과 물체를 쳐다봄으로써 뇌는 뇌와 눈 근육 그리고 목 근육으로부터 감각을 통합하는 일로 바빠요. 이 발달은 여러 해 동안 지속되어지고 읽기를 위해 학습하기 위한 블록을 쌓는 중요한 요소예요. 이는 아동의 균형 잡는 것을 배우고 전반적으로 몸의 움직임을 배우는 것을 도와요. 아동은 목 근육에서 머리를 들어 올려 유지하는 것을 배운 다음 상체와 팔로 가슴을 바닥에서 들어 올리도록 근육을 사용해요. 이 발달은 엎드린 자세에서 일어나고 아동의 가슴을 들어 올리겠다는 충동은 등 근육의 수축을 위해 뇌에 자극을 전달하는 중력 감각으로부터 발생해요. 아동은 또한 하의 등 근육의 지지로 머리를 들어 올려 균형 있게 똑바로 앉아요. 이 3개월에서 지기는 3개월 된 아동은 손을 대부분 벌리고 있어요. 아동은 물체에 손을 뻗지만 정확하게 물체에 손을 가져가기 위한 눈-손 협응은 미숙하며 아동은 자신이 보는 것을 이용해 몸 감각을 통합함으로써 적절하게 목표를 겨냥하는 법을 찾아내요. 손으로 잡을 때 아동은 엄지와 검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대신에 나머지 세 손가락과 손바닥을 이용하여 잡아요.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 딸랑이를 쥐고 첫 관절보는 뇌에 보내어져 물체를 잡고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줘요. 이 연령대의 잡기는 여전히 손가락 내의 감각 자동 반응으로 나타나며 자발적으로 딸랑이를 놓을 수 없어요. 몇 달이 지나면 촉각과 근육과 관절을 통해 손으로부터 오는 감각이 통합되어질 것이고 점차적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엄지와 검지를 이용한 특이 움직임이 발달할 것이에요. 4~6개월에서 팔과 손은 아동은 스푼을 테이블에 던지는 것과 같은 큰 움직임을 만들어내며 매우 간단한 감정적 만족은 이후에 좀 더 성숙한 감정을 위해 발달 블록을 쌓고 아동은 자신의 손을 보고 만지는 것을 시작하며 손이 공간에서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인식을 발달시켜요. 아동은 보는 것을 결합하며 손을 정확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시각과 함께 촉각과 근육과 관절이 필요해요. 손과 팔로 느껴지는 부분을 보는 것과 뇌의 부분을 협응해야만 하고 쥐기의 정확성은 떨어져요. 아동은 손바퀴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양손보다는 한쪽으로 손바퀴를 시도해요. 가장 중요한 발달의 하나는 아동이 그의 손을 동시에 자발적으로 가져갈 때 일어나요. 다음 단계는 몇 달 뒤에 양손에 장난감을 각각 들고 동시에 부딪히는 것이에요. 이런 행동은 아동이 자신의 오른손과 왼손을 알기 전에 장기가 발달하는 감각통학의 중요한 하나예요. 6개월경 아동의 손목은 회전되고 손을 돌려서 물체를 조작하며 새로운 다양한 방법으로 놀이를 하고 첫 6개월 대부분의 움직임은 자동적이고 아동은 계획한 것을 행하기 시작해요. 새로운 놀이 활동은 운동 계획보다 복잡한 감각통학을 포함하며 아동은 또한 균형을 잃지 않고 짧은 시간 동안 혼자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자동 근육 반응은 중력과 움직임 그리고 시각에 의해서 관리돼요. 4~6개월에서 비행기 자세는 6개월간 아동의 신경계는 엎드려 누워있는 동안 머리를 중력에 대항하며 들어올릴 때 특별히 예민해져요. 예민함은 머리, 상체, 팔 그리고 다리를 동시에 들어올릴 때 강한 자극을 만들어내요. 아동은 몸을 엎드린 상태에서 균형 잡힌 비행기 같은 자세를 취하며 치료사는 이것을 보가이 신전 자세라고 부르고 이 자세는 뒤집기에서 사용되고 서기 걷기에서 사용되는 근육을 발달시키는 데 중요한 단계예요. 4~6개월에서 움직임의 즐거움으로는 6개월 된 아동은 흔들어주는 것을 좋아하고 들어올려 공중에서 흔들리는 것, 돌리는 것 같은 움직임을 좋아하며 대부분의 아동에게 만족스러운 경험을 제공해요. 즐거움은 중력과 움직임의 감각에 대한 경험에서 비롯되는데 아동은 이제 이러한 감각을 통합할 수 있게 되고 움직임이 너무 강하다면 아동의 신경계는 잘 촉tik하지 못하고 울게 돼요. 6~8개월 동안 이동은 이 기간 동안 가장 중요한 발달적 측면 중 하나인 이동 또는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며 이동은 크게 아동이 탐색할 수 있는 장소와 물건에 의해 기회가 증가돼요. 손과 무릎에서 배밀기와 기기는 통합되는 많은 감각에 기여하고 또한 감각이 독립적으로 스스로에 대한 개념을 갖도록 제공해요. 먼저 아동은 스스로 엎드린 자세에서 치여야만 해요. 반사는 목정이 반사로 알려져 있으며 출생 이후 활성화되어지고 아동은 바로 누운 자세에서 엎드린 자세로 뒤집는 것을 도우고 고양이가 등 쪽을 아래쪽으로 하여 바닥으로 떨어지더라도 다리를 이용해 차지하는 것과 같은 반사이며 이 반사는 중력, 목의 근육과 관절의 감각에 의해서 활성화되어 그러므로 정상 아동은 엎드려 누운 자세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경향이 있어요.
6, 8개월에서 공간지각은 이동은 아동이 환경 내에서 자신의 물체 사이의 공간과 거리에 대해 지식을 알도록 하며 보는 것만으로 공간을 파악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아요. 뇌는 또한 몸의 움직임 감각을 통해 거리를 감지할 수 있게 하며 아동은 배밀기 혹은 기기를 통해서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함으로써 공간과 신체 구조에 대해서 배우고 이것은 아동이 자신을 보는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줘요. 6, 8개월에서 손가락과 눈은 아동은 엄지와 검지를 사용하여 가위질을 하거나 핀셋으로 작은 물건을 집어 올리거나 끈을 당길 수 있고 구멍 안으로 검지를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촉각과 근육과 관절에서 오는 감각들은 기본적인 정보와 움직임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며 미세한 손의 움직임은 눈에서의 정교한 정보가 요구돼요. 눈은 아동이 봐야 하는 장소를 정확하게 지시하고 눈 근육을 미세하게 조절해야만 하며 정확한 눈 조절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아동은 단순한 눈 조절을 해야만 하고 이는 환경 내에서 배를 대고 엎드리고 머리를 드고 기어감으로써 발달해요. 6, 8개월에서 운동 계획은 이 나이에 아동은 배를 올리거나 단순한 물건을 함께 놓거나 분리시키는 것에 충분한 손 움직임을 계획하는 것에 시작하며 움직임은 적절한 순서 안에서 행동의 시리즈로 완성되어 뇌 안에서 계획되어야 하고 신체에서 얻는 감각들은 움직임을 계획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요. 아동이 완전히 가려지거나 시야 밖에 있는 물체를 찾을 때부터 시작되며 사물 주위에서 만지고 이동함에 따라 아동은 그것들이 보이지 않을 때라도 항상 거기에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어 사물을 머릿속에 그리는 정식적 능력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6, 8개월에서 옹알이는 8개월의 아동은 상세히 듣기에 충분하고 친숙한 단어를 인식하고 어떤 소리가 어떤 의미인지 다른 소리는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되며 실제로 발음하지는 못해도 마, 다와 같이 단순한 음자를 반복해요. 옹알이는 턱관절, 근육, 입의 피부로부터 오는 감각들을 뇌로 보내줘요. 뇌는 이러한 감각들을 통합함으로써 어떻게 더욱 복잡한 소리를 내는지 배우게 돼요. 9개월에서 12개월 이때는 아동이 자신의 신체 주위에 있는 지구와 우주와 연관되어 매우 중요한 변화를 갖는 시기이며 아동은 오랫동안 기어다니고 주위 환경을 탐색해요. 아동의 몸무게와 중력의 당김으로부터 지지하고 있는 뼈와 신체와 머리를 지탱해주는 근육으로부터 오는 많은 감각들을 신경계에 자극하며 이러한 감각들은 아동이 신체의 양측을 협응하는 데 도움을 주고 운동 계획을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주며 시지각을 발달시키는 데 도움을 줘요. 아동은 단지 물건을 관찰하거나 그 형태가 무엇인지 보는 데 많은 시간을 소모하고 여러 다양한 사물들을 둘러보는 경험들은 감각들에 대한 적응 반응을 형성하고 감각들을 통합하기 위한 연습이에요. 9개월에서 12개월 놀이는 아동은 자주 한 손을 신체의 다른 편으로 교차하며 꺾고 이러한 움직임은 중심선 교차 능력을 발달시켜주며 이것은 매우 중요한 능력으로 감각통화 장애를 갖는 아동들은 때때로 이것에 어려움을 가져요. 항상 아동이 무언가를 함께 쥐고 있거나 분리시키는 것은 아동의 뇌가 적절한 순서 내에서 움직임의 시리즈를 계획하고 실행하도록 배우는 것이며 스푼으로 음식을 어지럽히거나 크레용으로 낙서하는 것은 도구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들을 사용하는지 배우는 것이에요. 9개월에서 12개월 사기는 아동기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사건이에요. 몇 개월에 걸친 중력과 움직임, 근육과 관절 감각이 통합되어진 최종 산물이며 눈 감옥 근육을 포함한 모든 신체로부터 감각들이 통합됨으로써 가능하며 이것들은 지속적으로 필요해요. 두 개의 작은 말이 신체와 연결되며 스스로 균형을 유지하는 것으로 매우 큰 도전이 돼요. 9개월에서 12개월 단어는 아동은 부모님이 무엇을 말하는지 짝지어서 이해할 수 있어요. 마마나 다나와 같이 아주 단순한 단어들만 말할 수 있어요. 신체의 움직임으로부터의 감각들은 이러한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뇌의 영역에 자극을 주는 데 도움이 돼요. 2세의 아동은 걷고 말하고 더 복잡한 행동을 계획하고 그것들은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배우고 1년 동안의 감각통학이 없다면 이러한 것들을 배우기란 매우 어려울 것이며 다시 말하자면 감각통학 없이는 2년 동안 모두 세부적인 발달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에요. 2세에서 촉과 위치 구별은 움직임을 계획하는 능력은 촉각계의 정확성을 의존하며 출생 시 아동은 만져지는 것을 느끼며 감정 상태에 촉각이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되지만 어디에 닿는 건지는 알지 못해요. 촉각에 반응하며 머리를 움직이지만 그것은 의식적으로 지시된 행동이라기보다 자동적인 반사이고 2세가 되면 아동은 대충 어디를 만졌는지 알게 되고 자발적으로 무언가에 반응할 수 있게 돼요.
우리는 촉각이 물건을 잡는 때 좋은 느낌을 준다는 것을 알아요. 보지 않아도 그러한 물건에 대해 뇌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해주고 피부로부터의 감각들은 신체의 시작과 끝이 어디인지 아동에게 말해줘요. 신체의 지각은 신체에 대한 시각적 지식보다 더 기초가 되며 감각들이 통합되지 않은 아동은 신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혹은 각각의 부분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정확하게 느끼지 못해요. 앉기, 서기, 걷기는 잘 배울 수 있을 것이며 장난감을 가지고 놀거나 버튼, 지퍼, 식사도구를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을 가질 것이고 만약 당신이 보기에 아동이 물건을 다루는데 서툴거나 비슷한 연령의 다른 아동에 비하여 잘 떨어뜨린다면 그것은 아마도 손에서 오는 미세한 촉각 정보를 능숙하게 다루지 못하는 것일 수 있어요. 이 세에서 이동은 이 나이의 아동은 어떻게 물리적인 세계를 조작하고 신체 기능에 대한 부가적인 감각 지각을 얻기 위해 매우 다양한 움직임을 연습하게 되며 아동을 물건을 짚고 던지고 장난감을 밀고 당기고 걷고 계단을 내려가고 집을 탐험하며 바깥 세상을 탐험하고 종종 부모님들을 곤란하게 해요. 2세에서 신체 지도는 2세 아동은 야단 법석을 떨고 못말을 타고 그네를 타는 것을 즐기며 위의 활동들을 뇌의 줄력 수용기와 신체로부터의 수많은 감각 능력을 제공해요. 그것들은 중력이 어떻게 일하는지와 다른 신체 부위들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각각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할 수 없는 일은 무엇인지,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상처를 주거나 불편한 느낌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아동에게 알려줘요. 이러한 감각 정보들은 내가 신체에 대한 내적 감각 그림을 형성하게 해요. 우리는 이것을 신체 지각이라고 부르며 신체 지각을 이해하기 위하여 세계의 모든 부분들이 지도로 그려져 있는 세계 지도를 생각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거예요. 아동이 움직이고 움직임의 결과로 경험함으로써 신체에 대한 지도를 그려낼 수 있게 되고 아동의 뇌는 수많은 정보 조작을 저장하며 이것은 나중에 신체 움직임을 조정하는 데 사용돼요. 2세에서 오르기는 아동은 수평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수직적인 공간을 탐험하고자 하는 내적 동기가 있으며 올라가는 것은 아동의 중력과 움직임에 대한 감각들을 더 잘 조직화하고 신체 감각들과 시각 정보를 통합하게 해요. 감각 운동 지능을 요구하고 시공과 지각의 발달을 위한 중요한 단계이고 2세는 또한 감독과 지시를 이해하고 따르는 것을 배워요. 대부분의 아동들은 이 나이에 물건을 세는 것을 배우고 그들의 언어 발달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2세에서 자아는 만약 아동이 신체로부터의 감각들이 자신을 보호한다고 느끼고 어머니와 다른 사람들과 모든 물건에서 떨어지고 분리되어도 자신감을 갖는다면 자기 개념이 만족스럽게 잘 발달하고 있는 것이며 2세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돼요. 아동은 혼자서도 잘 이동하고 물리적인 전체로서 자신의 신체를 느끼기 때문에 개별적인 인간이 되고 자신의 신체 영역을 알기 때문에 숨거나 다시 나타날 수 있으며 깍둑놀이는 이 나이부터 매우 중요한 활동이에요. 자신의 환경에 영향을 주는 것에 의하여 아동은 자신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크레용과 페인트로 표시로 만들고 두드리고 식기장에서 펜과 주전자를 꺼내는 것을 즐거워하고 만 2세의 생일이 가까워지면 아동은 자신의 삶을 주관하고 있다고 느끼며 다른 것들을 알고 있다고 여겨요. 이 나이에 많은 아동들은 그들이 새롭게 발견한 독립성을 표현하기 위해 실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사회성 기술 발달에서 필수적인 단계가 되며 부모의 바람에 저항하는 아동의 필요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내와 지혜가 필요해요. 아동은 자유롭고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신체 감각들이 연장되어 혼자 자신의 삶을 실수할 수 있어요. 감각통합은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기초를 제공해요. 아동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하는 것이 어렵다면 감각들을 다루는데 무능력하다는 것을 방연하는 것이고 비록 아동이 독립적인 사람이 되기 위하여 첫 단계가 있다 하더라도 자신이 되기에는 여전히 먼 거리에 있어요. 안기거나 다른 사람의 무릎에 앉거나 흔들거나 꼭 껴안거나 뽀뽀해주는 것으로부터 오고 편안한 감각들은 통합되어지고 일시적으로 혼란을 느낄 때 아동의 조직화를 도와요. 3세에서 7세는 5년 동안 아동은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대화하면서 성숙한 감각 운동 능력을 갖추게 되고 높은 지적 기능은 7세 이후에 발달하는 것이며 감각 운동 기능이 잘 발달되었다면 더욱 지적으로 발달할 것이에요. 매우 중요한 감각 통합 기간이며 뇌가 감각들을 잘 받아들이고 잘 조직화할 때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적응 반응은 더욱더 복잡해지며 각각의 적응 반응들을 감각 통합 능력으로 연장해요. 아동은 뛰고 점프하고 한 발로 뛰고 깐죽깐죽 뛰고 구르고 레슬링하고 오르고 그네를 타는 것을 감각통합 때문에 재밌어하고 그냥 눈썹, 혀 등 움직임의 영속적인 계획이 향상된 것이에요.
그네, 미끄럼틀, 해적목마, 구름다리, 시소, 터널, 모래상자가 신경계의 욕구를 채워주기 때문이에요. 3세에서 7세 도구 사용하기는 3세와 7세 사이의 아동은 나이프, 포크, 삽, 통, 바늘과 실, 가위, 크레용, 펜과 종이, 신발끈, 지퍼, 버튼, 집에서 만든 다른 도구들과 같이 단순한 도구들을 사용하는 것을 배우며 각각의 과제는 초기 활동 동안 뇌에 저장되어 온 모든 감각 정보들을 요구해요. 아동이 8세가 되면 촉각계는 거의 성숙되고 이 시기에는 매우 정확하게 어디를 집었는지 말할 수 있게 돼요. 또한 중력과 움직임의 감각은 거의 완전히 성숙하게 되면서 아동은 한 발로 균형을 잡을 수 있으며 좁은 길을 걸을 수 있고 근육과 관절로부터의 감각들은 잘 통합되어지며 비록 몇 년 후에 조금 더 향상될 거지만 영속적인 행동은 훌륭히 계획할 수 있으며 대화하기 충분하도록 언어를 말하고 이해할 수 있어요. 아동을 잘 관찰하는 것으로 유명한 장 피아제는 아동이 7세나 8세가 될 때까지 추상적인 사고와 추론을 시작하지 않는다고 하였어요. 피아제는 인간의 뇌가 신체와 세계, 물리적인 힘에 대한 주체적인 지식을 갖기 전까지는 추상적인 사고 과정을 디자인할 수 없다고 제안했다고 해요. 7세나 8세 아동의 이동과 놀이는 지적, 사회적, 개인적 발달을 위한 기초를 제공하는 감각 운동 지능을 요구하며 때때로 이러한 발달은 자연적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는 아동의 뇌가 감각들을 통합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낄 때 그와 같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자연적인 상태로 옮기고 모든 것을 올바르게 만들 수 없고 아동이 자신을 조금 더 잘 조직할 수를 도울 수 있으며 아동의 뇌를 잘 조직할 수를 돕는 것은 감각통합을 위하여 아동의 내적 동기를 관찰하는 것으로 시작돼요. 아동이 관찰을 통하여 더욱 잘 도와줄 수 있을 것이에요.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